하여튼 좋은 발표해 주셨는데 여기 총재님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많이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되게 이렇게 질문을 안 하다가 한 분이 이제 터트리면 보물듯이. 예. 예. 메이커 스페이스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인지. 이렇게 뭐 학점이랑 연결된 수업이 있는지 아니면 그 메이커 스페이스는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그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완성해서 어떻게 시판하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 헬스 쪽으로 그거를 좀 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약청에 인가까지 받아내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다 지금 꾸며놨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저도 이제 대면 평가 때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발표자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많은 거를 느꼈는데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기업은 어떤 회사 조그마한 걸 갖고는 있지만 그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시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많이 필요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좀 적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그걸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마침 시에서 대응 자금을 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해주는 건 뭐냐면은 성남시가 시장이 공약을 한 것이 성남시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갖겠다 하는 것을 공약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대응 자금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 있는 젊은 창업자라든지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그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그걸 마음껏 이용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또 그런 걸 이렇게 시각청에서 인가를 받게 하는 그런 기간을 짧게 해주면서 GMP 과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교과 과정 수업과는 어떤 활용도는 없나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학생들이 아이디어 구축을 위한 인프라도 거기에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초 메이커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수업도 할 수 있고 이제 남는 그러니까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오후에는 이제 기업이 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옆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림대학교의 안동규 부총장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데 물론 발표를 교육 혁신 쪽으로 혁신 교육 쪽으로 하셨는데 이게 이제 아웃풋이고 실제적으로 이 교육 혁신을 할 수 있게끔 한 제도나 조직이나 어떤 구조를 바꾼 게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피학기제가 아까 28개 학과인가 뭐 참여학과 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데 어떤 저희는 이 프로그램 자체도 관심이 있지만 이렇게 바꾸게 하는 어떤 저항도 많을 거고 교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이는 게 일반 대학의 공통점인데 같은 데는 이런 걸 모빌라이즈 시키는데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교수들을 처장들은 열심히 따라오지만 교수들은 잘 안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 어디까지 그렇게 확산을 되는 그런 걸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제도 바꾸거나 혁신 교육에 저희 학교에 유난히 추진력이 좋으신 기획처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를 많이 내놓으시는데요.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은 총장님께서는 무조건 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처장들이 다 뒷받침을 해주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방금방 지나갔는데요. 피학기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아니 전체 교수회의 때 발표하고 또 이렇게 TFT 구성하고 하는 그런 그 절차를 굉장히 많이 밟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새로운 것을 많이 우리가 제시를 하면은 처음에는 많이 놀랬죠. 교수들이 저걸 어떻게 해? 그랬는데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력이 나서 뭐만 내놓으면 다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학기제를 하는 데는 별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현장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현장 실습도 유형으로 들어가서 세 유형 중에서 현장 실습을 택하는 사람은 또 현장 실습을 택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취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유형 1은 이제 좀 쉬운 단계니까 좀 그렇게 하고 피학기제를 처음에 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은 좀 웅성웅성했습니다. 웅성웅성했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공계하고 좀 몇몇 학과만 하는 거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의학, 한의학 또 이렇게 국시를 보는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로 나중에는 확산할 겁니다. 그 과목을 한 과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12주를 수업을 합니다. 12주 수업하고 나중에 4주는 이제부터는 이제 너네들이 뭔가를 만들어봐 하는 그런 수업이죠. 근데 그 수업을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수업을 안 하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애들이 완전히 몰입형으로 해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건 총 몇 학점이에요, 그러면? 먼저 3학점 주고 또 뒤에 3학점을 주면 6학점이 되나요? 18학점에서 먼저 12학점 주고 4학점 나중에 주는 거죠. 네. 창의 캠프 관련해서요. 저희도 그 만해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좋은 그 시설이 있어서 그 활용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창의 캠프 갈 때 학생들한테 별도의 비용 부담을 지우는 건지 아니면 학교가 다 재정 지원을 다 부담을 하는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돈이. 원래 저희가 그 인성 캠프라고 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소규모 강좌로 인성 캠프는 어느 학교나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인성 캠프를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또 돈이 또 있어요. 그게 한 3억 정도가 되더라고 저희는요. 그래서 그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더 들어갔죠. 더 들어갔지만 그 1학년 학생들이 1학기를 마치고 그 이탈하는 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자기 혼자만의 공부를 하던 애들이 들어와 가지고 대학 생활이 그렇게 썩 좀 유쾌하고 좋지는 않는데 친구도 없고 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조에 한 12명 정도, 12명에서 14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12명에서 14명의 학생들이 지지고 볶고 하면서 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소속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돈의 액수를 조금 떠나서 학생을 위해서 하자. 총장님의 의지였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5시 10분까지는 토론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데 김학만 처장님 하신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예, 말씀들 안 하시니까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가천대학이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유리를 자랑하셨고 또 이제 지금까지 국책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대학으로 이미 평가가 돼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 궁금했더니 뒤에 대답하시기를 총장의 리더십이다. 총장의 리더십이 뭐냐? 총장이 추진하면 다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점이 굉장히 참 궁금합니다. 반복된 질문 얘기하겠지만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따를 수 있을까? 그거 참 궁금한 내용인데 좀 예를 들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두 번째 국책 사업을 저희도 해보지만은 과연 성과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오는지 그게 그만큼 축적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고요. 그에 따른 환류 체계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총장님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총장님이 연세도 많으시지만 그 동안에 해왔던 모든 일들을 다 성공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아무도 토를 다를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일들을 다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학교에 새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효령 장관님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 건데 그분이 다른 데를 다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길래 총장이 이거를 잘할 것이다. 왜냐? 모든 일을 성공을 했으니까 하고 그분도 인정을 하신 바거든요. 그래서 총장님이 하시면 이것도 성공할 거야. 그런 그 구성원들이 그냥 믿음이 다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믿고 따르면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따라서 하면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국책 사업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에이스라든지 특성화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저희가 그걸 받았고 특성화 같은 경우는 6개의 사업단위를 냈는데 6개 사업단이 다 됐습니다. 처음에도 그 수도권 공동 1등을 했고 끝날 때도 저희가 매년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참 잘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는 인센티브를 받고 1등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시티, 메이커스페이스 하러 갈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심사위원들한테 선정만 하게 해주시면은 처음에 일을 잘하는 것도 저기지만 끝에까지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쭉에 뭐 환류 체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또 다른 것도 수주하고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저희가 매번 하다 보니까 보고서 쓰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 한 가지를 해서 성공을 하니까 그다음에 자신감이 붙고 또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 보고서도 대담해지고 그런데 그거를 대담하는 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저희는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겠다고 보고서에 쓴 내용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하여튼 가천대학에 방문했을 때 그때 무슨 사업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CK 사업이었나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회의 다 하고 오면서 제가 처장들하고 부총장들한테 좀 봤지. 제발 좀 배워라. 총장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어? 할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우리 소위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민주화가 잘 돼 있는 대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과를 내면은 총장이 막 너무 성과주의자다. 이 총장이 뭐 기업처럼 대학을 운영한다. 이 비판이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잘해도 비판이 오고 못해도 비판이 오는 게 대학 사회인데 가천대학은 그 조직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 처음에 대학교를 이제 인수해서 운영을 할 때 그런 어떤 위계를 만드는 거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게 정착이 되니까 사실 총장님이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하는데 많은 구성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 대학들은 이제 그게 좀 안 돼 있어 갖고 뭐 총장님들 다 거의 다 동일하시겠지만 참 오장육부 다 내놓고 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쩍 갈라서 이렇게 열어보면 다 시꺼멓게 타버린 참 어렵습니다. 뭐 그러다고 해서 뭐 가천대학이 어렵다는 건 아니죠. 쉽다는 건 아닐 거고 저기도 또 가천대학은 가천대학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하튼 다른 대학들이 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조직 문화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
총장님 늘 계신 자리에 부총장으로 대신해 갖고 발언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가 대학교육협의회 미래고등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3페이지에 제가 만든 표가 들어가 있는데 미래고등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전제라고 하면은 미래고등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분야입니다. 어느 분야에 어느 학문을 가르칠 것이냐. 왜냐하면 10년 정도 뒤에 현재 직업의 한 47%가 없어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거의 10년을 앞에 보고서 학과를 개설해야 됩니다. 입학해갖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군대 갔다 오고 일할 때는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이 미래를 제일 먼저 제일 아주 강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미래 고등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학문 분야고요. 어느 학문 분야를 가르칠 거냐. 학교에서도 어느 학과 개설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그 교육 방법 혁신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면 더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는 그 세 가지 교육 분야, 교육 내용, 교육 방법보다는 교육 과정을 현재 잘 운영하고 있느냐, 그 운영하고 있는 여건이 어떠냐, 그다음에 운영한 성과가 취업률 같은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 지표들이 미래지향적이고 고등교육 혁신하기 위한 그런 지표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조그만 도시에 음식점을 없앨 때 위생 검사만 해서 없애는 격이 돼서 모든 음식점이 책상만 닦고 있는 격으로다가 전락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미래 고등교육을 준비하려면은 정말로 좋은 메뉴도 만들고 음식도 잘 만들고 수요자에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대학이 정말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학문 분야를 가르치고 또 올바른 교육 내용으로 가르치고 또 좋은 교육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볼 때 정말로 다 필요한 고등교육 분야를 질 높은 교육을 시킨다 이런 어떤 목표가 명확하게 되고서 혁신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원묵 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건양대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그 리더십 하에서 움직였었는데 어떻게 지금 가천대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어떤 차이점을 좀 느끼십니까? 가천대가 잘하지요. 그 저희도 사실 그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이 정부 사업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그 이 정부 사업을 갖다가 수행하는 데는 상당히 그 기반이 잘 닦여져 있는 대학하고 기반이 닦여지지 않는 대학하고는 그 결과에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똑같은 돈을 똑같은 재정을 투입해서 어떤 정부 사업을 했을 때 그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 목표나 이런 그 구성원들의 어떤 철학적 그런 가치가 확고한 집단에서는 상당히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대학 발전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형식적으로 숫자에 맞추는 그런 대학들은 상당히 그런 결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이런 그 우리 그 국책 사업이 어떤 단순한 성과 달성 그 성과 목표 달성을 위주로 한 그런 프로젝트보다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프로젝트로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런 국책 사업의 평가하는 기준이 되게 보면 성과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대학의 본질적 문제, 즉 교육의 질적 향상을 어떻게 연동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에 좀 포괄적인 평가를 좀 해주는 게 대학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희 대학이 지금 과거에 제가 총장으로 작년에
거기 가서 1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면 그동안 정부 사업을 통해서 이 음과 양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이런 건데 부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사업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교수님들이 교육의 어떤 철학이랄까요? 그 가치를 약화시키고 마치 비즈니스맨처럼 이 대학의 교육을 이 비즈니스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학의 교육에 어떤 왜곡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그 국책 프로젝트의 결과가 우리 대학 발전에 또 학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정부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부 사업을 하나라도 대학에서는 이 대학의 발전과 진정성 있게 이 연계시키는 그런 노력이 진정한 대학의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부 사업을 막 우리 대학에서 막 가져오고 싶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가지고 얼마나 대학에서 잘 소화시켜서 대학의 발전의 동력으로 연계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 가천대학교는 아주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우리 이 건양대학교가 이제 그런 저기에서 좀 일부 그런 조금 부족한 면을 좀 반성하고 새로운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모든 그 시스템을 좀 뜯어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여튼 사실은 국책 사업, 정부 사업 받아서 운영을 해보니까 정부 사업을 신청해서 그걸 획득하려고 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들이나 직원들이나 저도 마인드셋이 굉장히 바뀌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자고 하면은 얼마 전에 북방연방대학 러시아에서 우리 대학교도 이제 전 교수님 코딩을 시키니까 그 얘기 어디서 듣고 와서 방문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국제의료팀에서는 그걸 어떻게 연결이 잘 안 돼갖고 오겠다는 사람이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봐라. 우리가 지금 이 정부 사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같은 걸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과 과정과 교육 방식 같은 거를 거기다 이전해 주면은 우리 학교 실적도 되고 만약 거기다 못 써먹는다고 하면 교육혁신 쪽에서 우리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이걸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 하냐.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정부 사업을 받으면 이게 저는 그 비즈니스라는 건 제가 하도 비즈니스처럼 운영을 한다고 욕을 굉장히 많이 받아갖고 근데 비즈니스라는 건 이거 돈 버는 건데 우리가 돈 벌 게 없습니다. 사실은 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라도 돈을 받으면 그 돈 갖고 얘네들 갖다 실습을 시킬 수도 있고 해외 파견시킬 수도 있고 인턴십을 할 수도 있고 뭐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게 하는데 이게 정말로 학생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 국제사업 따갖고 사실 나는 부정적인 거를 그렇게 별로 못 느끼겠어요. 이제 거의 다 긍정적으로 학교가 변하고 이런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은 절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를 지금 변화시키고 그런 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정부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생각이 틀린지 몰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오래 있다가 여기 와서 한 사립대학교 좀 있어보고 느낀 거는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에 와서 보니까 교수 뽑는 것에 좀 더 우리가 융통성을 많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는데 전 제가 이제 이 카이스트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제
보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보는데 가장 잘한 게 교수를 잘 뽑아온 게 제가 생각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때 제도를 바꿔가지고 티오가 없습니다. 학부의 티오를 다 없애고 모든 학과나 학부에서 원하는 교수를 학부에서 찾아가지고 올리기만 하면은 이제 제가 교학부 총장을 오래 했는데 교학부 총장하고 총장이 최종 교무처장실에 있어 마지막 인터뷰 한 번만 하면은 2단계예요. 거의 실제적으로 2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서 많이 스카우트를 할 수 있었어요. 미국서도 데리고 오고 막 이렇게 학생들 교수들을 막 찾아가지고 아주 각 학부마다 다 이렇게 교수를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그 사립대학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너무 뭐 TO 정하는 것서부터 뭐 해가지고 완전히 총장의 그 융통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도 뭐 그래서 앞으로 근데 내가 그 가천대학교 총장님은 좀 그걸 하는 거 어때? 약간 옛날에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옆에서도 보고 제가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아까 사진 보니까 그 김원 교수님이라고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할 때 그 책임자신 분이 그 이하여대에 있었거든요. 그 이하여대에 계시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인데 스카우트했고 그다음에 우리 최도성 교수라고 저 한동대학교에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스카우트를 해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대학교는 내 제도상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가천대학교는 그런 걸 좀 하시더라고요. 잘. 근데 저는 좀 앞으로 이 대학교가 물론 공정성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대학 총장한테 상당한 작아준 대학교라는 건 사람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좋은 교수를 데리고 가야 그게 제일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거고. 근데 비교적 가천대학교는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떻게 좀 가천대학교 총장님이 스카우트를 잘 하시죠? 네. 어떻게 좀 제도가 어떻게 좀 돼 있어요? 거기 저희 총장님은 그 교수들한테 전국적으로 눈을 돌려서 좋은 분이 있으면 모셔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현재 계시는 학교에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안 오십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네. 제가 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 가천대 사례를 발표하시는 중에 생각이 된 건데요. 상당히 근원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대학의 혁신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 저항이나 반대 아닙니까? 사실 어떤 혁신적인 결정이나 아이디어를 의사결정을 해서 집행할 때 그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그 내부 조직의 한 40% 정도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60%는 불이익을 받는답니다. 사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20, 8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거 어떻게 저항을 극복하고 반대를 극복하고 혁신 쪽으로 나아가느냐? 저는 대학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가천대처럼 그 창립자의 정통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창립자 되시는 분한테 모든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레지티머시를 인정하는 겁니다. 저분의 이 지분이라든지 그 책임에 대한 그 여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창립자뿐만 아니라 그 창립자를 따르는 일부의 라인업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그게 뭐 저항이 됐든 뭐 모든 사람들이 따르든 간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재정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조동성 총장님 같은 분은
정통성도 별로 없으시고 창립자 아니시지 않습니까? 뭐 재정도 그렇게 국립이기 때문에 좀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봐서 아이디어가 좋은 분이시고 가천대학의 경우는 정통성과 아이디어가 좋은 경우고 지금 우리 장순원 총장님 말씀하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력하게 집행을 해 나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정통성 같은 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대에 부딪혀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약간 어려움을 겪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때 총장님 전함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분이 한번 서남표 총장님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창립자의 정통성에 이제 거의 그 여력이 이게 종결대 이제 끝나가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 그 정통성이 유지되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막 시끌시끌한 대학들도 등장합니다. 저 외대는 뭐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신문에 외대라고 쓰면 안 되니까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은 정통성도 없고 재정도 취약한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골고루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 중에 아니면 하나가 아주 강하든지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복을 해서 따르든지 아니면 재정이 뭐 강력하든지 아니면 창립자의 그 카리스마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경륜에 감복을 해서 따르든지 뭐 그런 그 불균형 상태가 성공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 개가 균형이 되지 않으면 참 어려울 거라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준비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3가지씩 이렇게 요약해서 하신 거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신. 예. 네, 또 다른 질문. 네. 저는 이제 평택대 때요. 제가 여기 서밋에 1회부터 6회까지 계속 개그를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을 얘기를 할 때는 아까 김인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가 안 돼도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가천대를 보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국책 사업이나 그 여러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지금 이렇게 멋있는 혁신의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구나 하는 부분이 때문에 이게 정말 지속적인 재정 사업을 받은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하고는 경쟁을 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꼼꼼히 보니까 뭐 비경계 융합 과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된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멋있는 이제 아웃풋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사실은 이제 약간 절망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만 그럼에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원묵 그 총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겉에 나와 있는 몇 가지가 아니라 교육의 질에 닿아야 된다. 교육의 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그랬다고 한다면 이런 멋있는 그 혁신 교육을 통해서 과연 교수들은 어떻게 변했고 기존에 있는 거버넌스는 어떻게 변해졌고 아까 학생의 자부심이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그 여러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량에 있어서는 이전과 어떤 변화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과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그 혁신 교육의 뭐라 그럴까요? 달라진 질적인 교육의 질에 있어서 달라진 부분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은 뭐 엄청난 리더십을 가질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질을 구체적으로 성원들에게 사실은 피력을 해야만, 그래서 이해를 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재정 지원을 수주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저희도 통합을 하고 2012년도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들어갔었습니다. 예. 그 이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유예해 준다. 그런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청천벽력과 같았어요. 야, 이거 정말 아니구나.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통합에만 막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그런 소식을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교수들을 매몰차게 몰고 또 교수들을 끌고 갈 수 있고 교수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재정지원 제한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교수들한테 말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이거 봐라, 우리가 안일하게 있다가는 이렇게 된다. 너네 계속 이렇게 돼서 우리 이 학교 망할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따라와. 그러니까 아무 말 못했어요. 일단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나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느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CK 사업을 제일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학과 이제 가장 교수 학벌도 높고 학과의 어떤 점수가 좋은 학과들을 모집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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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이제 그게 됐고 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리더십이 없는데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꼭 항상 이렇죠. 뭐 시간이 남다가 마지막에 또 모자라갖고 막 잘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또 지금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저 국회의장님이 20분에 출발하신대요. 그래서 지금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사진 찍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 얘기를 하고. 네네.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혹시라도 빨리 오실까봐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우리 조동성 총장님께서 이 저지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한국인의 투지로 지금 말씀하시겠다니까 총장님. 30초만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인철 총장님이 인천대를 얘기해 주셨는데 뭐 아이디어가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인천대는 그 학교 안에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화가 아시다시피 인천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원 민주화가 성공해서 그 교수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마 거의 유일한 대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그 주인의식이 아주 충천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나 이런 토론에서 교수님들은 항상 정론을 얘기하십니다. 그 올바른 길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대학 문화적으로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 혁명이라든가 혁신은 같은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원 민주화도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성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혁신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게 아이고, 중요하지 예. 않을까.